자,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모두 지면서 출발했던 맨유였는데 어느덧 4연승이고 승점을 12점이나 쌓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네. 개막 이후 두 경기를 보면서 됐다. 진짜 됐다. 이거 진짜 비상이다. 왜냐면 감독 바뀌었죠. 그리고 그 감독 픽의 선수들이 영입이 됐는데 잘 못했어요. 어떡하냐. 이거 반등 가능한가? 근데 리버풀을 잡았죠? 그쵸, 리버풀 잡았고 저는 그 개막전이 OT에서 있었잖아요. 그 경기 보면서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는 야 이거 어떻게 반등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4연승이면은 반등을 하고 남았죠 이제.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4연승의 포인트를 찍었었던 상대팀이 리그 5경기 전승 아스날. 1위 아스날. 거기다 이제 어쨌든 아스날과 맨유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런 라이벌의식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딱 찍기는 되게 좋은 경기였다고 보고 그리고 이런 준비한 컨셉이라든지 터너 감독이 이날 경기에 맞춰서 들고 나왔었던 게 결국에는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터너 감독의 저는 역량도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 이제 안토니가, 왜냐면 전 딱 선발 라인을 보고 와 씨발 바로 쓴다고? 난 저도 이랬거든. 선발 보고는 충격 먹었는데 경기 10분 20분 하는 거 보고는 아 왜 쓰는지는 알겠다라는 생각했어요. 네. 그 이제 1,300억의 이적료를 받고 왔습니다. 네. 안토니가. 그래서 라인업 보고 나서 그래 뭐 이제 기용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터너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LADBG에서의 퍼포먼스를 이끌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터너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바로 팀에 녹여서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저는 이제 느꼈고, 또 하나는 이제 카세미로가 벤치에서 스타트했다. 그렇죠. 네, 그 점이 이제 두 개였는데 전체적인 움직임 저는 안토니 되게 번뜩이고 좋았다고 봅니다. 사이드라인 쪽에 위치를 하면서 상대 이 파이널 서드 지역이 이제 두 동선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이 선수가 LADBC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개인 스킬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드리블 같은 걸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넘어와서도 그대로 할 수 있을까가 좀 궁금했는데 하더라고. 그러니까 측면에서 본인이 솔로 플레이로 뭔가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계속 보였고 결국에는 이 선제골 한 방이 저는 이날 경기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득점자의 역할도 안토니가 해주게 되면서 맨유가 초반부터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데는 안토니 역할이 굉장히 지대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시포드도 그렇고 산초도 그렇고 터나우는 이 둘이 이제 왼쪽에서 뛸 때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첫 골 장면에서도 레시포드가 이날 중앙 톱으로 나오긴 했는데 왼쪽 대각선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치고 나가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레시포드가 오른발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안토니는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어들으면서 왼발을 좀 편하게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장면에서 골이 나왔잖아요. 아마 이거는 다 터나우 입장에서도 아 이렇게 나는 오른쪽 윙어가 이런 플레이 스타일을 하는 선수가 좀 필요했다라는 거를 입증했던 장면이다. 그러니까 물론 예. 그건 있어요. 이 한 경기 가지고 안토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너무 이르고 아이, 그쵸. 그리고 이 선수가 어쨌든 후반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교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에서 어떤 적응력을 보여주는지가 제일 큰 변수긴 합니다. 근데 데뷔전 자체는 퍼펙트했고 터나가 왜 안토니를 원했는지가 저는 그 골 한 방으로 어쨌든 증명은 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세레머니가 너무 근본이 있었기 아 때문에 그렇지. 나 씨발 맨유 뉴스인 줄 알았어. 그 세리머니 하는 거 보면서. 아니 뭐 이렇게 엠블럼을 존나 치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첼시랑 소튼 경기할 때 이제 그 소튼에 벨라코찹이라는 수비수 있거든요. 근데 그 벨라코찹이 후반부에 소튼이 경기를 주도했잖아요. 막 앞서가면서. 근데 벨라코찹이 그 사이드 지역에서 브로야랑 몸싸움이가 맞고 나서 그 관중석에 이런 거 막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아, 이 선수 소튼 유스 같지만 유스 아닙니다. 이번 시즌 영입된 선수입니다라고. 근데 안토니도 존나 하면서 아니 지금 몇 분 뛰었죠? 그 골 나오기 전까지? 얼마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전반전도 채 뛰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2, 30분 뛰었다 치면 2, 30분 뛰고 나서 엠블럼을 이렇게 칠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있는가. 그리고 이적도 이제 이적 시장 막바지에 왔으니까. 그래서 참 세레모니 자체도 이거는 맨유 팬들이 좋아할 만한 시나리오가 그치.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맥토미니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선 경기에서도 맥토미니가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이제 선발로 이제 출전하게 됐어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이 센터백 라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그리고 라파엘 바란 여기에 맥토미니가 계속 트라이앵글 구도를 형성을 해주면서 이 상대의 톱 자원들 제주스도 그렇고 사카도 그렇고 마르티넬도 그렇고 특히나 뭐 저는 제주스 쪽의 압박이 되게 타이트하다고 봤는데 이 상대 공격진들이 압박을 했을 때 이 삼각형 구도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면서 전체적인 빌드업 기조도 2-3 혹은 3-2 형태가 이게 계속 구도가 맞춰지다 보니까 맥토미니가 그 부분에 있어서의 꼭지점 역할을 저는 어제 경기에서 아주 잘 수행을 해줬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후방 빌드업 내에서 볼을 돌리는 것 외에도 이 선수가 턴 이후에 전진 패스를 뿌려주는 것도 저는 이날 경기에서 맥토미니가 꽤 잘했다고 봤고 상대가 투톱 형태로 압박을 가해도 센터백 2명 그리고 맥토미니 1명 삼각형 구도가 계속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맨유 입장에서 맥토미니가 후방 지역에서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많았었다. 예. 저는 맥토미니가 언젠가는 저는 카세미르로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카세미르는 너무 짧은 시간 동안 확실히 클래스가 다른 거를 보여줬고 맥토미니가 이날 경기 잘하긴 했는데 저는 맥토미니가 잘한 거에 뒤에 바란의 수비 공헌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기 바란 때문에 얘기도 무조건 해야죠. 근데 만약에 바란의 펌이라던가 부상 여부가 있을 때도 맥토미니가 이렇게까지 해줄 것 같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긴 좀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 맥토미니가 잘하는 거 너무 좋지만 결국 이 자리는 카세미르의 자리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결국 이날 네. 맥토미니가 조금 더 이 삼선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아스날도 이 지점에 대한 압박은 준비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제 기본적으로 아스날의 라인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맨유 진영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었는데 이 바란하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1팀에 보잖아요. 거의 수비형 미드필더 진영까지 올라갑니다. 맞아요. 삼선 진영까지. 그러니까 이 세 선수가 저는 되게 어제 유기적으로 합도 잘 맞았다고 봤고 맥토미니가 조금 더 커버할 수 없는 지역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그렇고 바란도 그렇고 전진성이 또 있는 자원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커버가 잘 됐고 또 하나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되게 적극적인 유형이죠. 이 선수가 올라갔을 때 그 뒷공간을 발빠른 바란이 커버해주는 이 둘 간의 시너지도 저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아까 출발 지점에서 저희가 얘기했었던 이 두 명의 창의적인 미드필더 에릭센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이제 동시에 선화 감독이 어제는 기용을 했는데 그건 있어요. 이 둘은 비슷한 위치에서 뛸 수 있습니다. 저는 에릭센 3선 자원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3선 자원에서 플레이했었던 기간보다 위쪽에서 플레이했었던 기간이 좀 많았다고 보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원래 이 선에서 뛰는 선수고 근데 스타일 자체는 굉장히 다른 유형의 선수죠. 근데 저는 이거를 터나 감독이 조립을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에릭센은 조금 더 좌편향적이에요. 보면 움직임 자체가.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중앙을 기점으로 굉장히 전방위적인 활동 범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에릭센이 저는 이날 경기에서 아주 중요했다고 본 건 이 선수 자체가 후방 빌드업에서 관여되는 횟수나 이런 빈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그리고 라파엘 바란 그리고 에릭센이 좌측면으로 내려가면서 후방 지역에서 스랩백 형태로 형성이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라시아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맨유가 가질 수 있는 메리트는 산초와 말라시아가 동시다발적으로 좌측으로 쏠리면서 베나이트랑 2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도 에릭센의 후방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측면에서 산초와 에릭센이 연계하는 플레이 역시도 저는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가 게임을 조립하는 플레이메이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릭센은 살짝 내려와서 오히려 다른 동료들을 살리는 데 집중을 했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결국 어시스트도 기록을 했지만 그런 캐패스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움직임이라던가 동선을 살짝 바꿔서 둔 거죠. 그래서 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기록했었던 골 보면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어쨌든 에릭센이 다 관여가 돼 있어요. 그 부분에서. 그리고 부페는 좀 그런 게 있었죠. 예전에는 혼자 전진 패스도 해줘야 되고 볼 순환도 해줘야 내려와서 되고 받아줘야 되고 플레이메이킹도 맞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경기력도 같이 떨어진 느낌을 받다. 물론 이제 부페의 개인 폼에도 좀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에릭센 합류 이후에 저는 전진 패스가 공격적인 롤은 그대로인데 상대의 압박이 부페랑 에릭센 둘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저는 훨씬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프리한 상태에서 좀 더 공격적인 롤에만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에릭센의 존재로 인해서 부페도 부담을 덜게 되고 이 둘이 동시다발적으로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 맨유를 상대하는 팀이 이 두 선수가 동시에 나왔을 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터나 감독이 에릭센이랑 부페를 동시 기용했던 거는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시너지가 훨씬 잘 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이 역습 얘기, 카운터택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안토니 선제골로 이른 시간부터 앞서갔죠. 근데 실점 직후에 아스날이 라인을 굉장히 끌어올리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좀 가둬놓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선택이라고 봤는데 만약에 아르테타가 거기서 라인을 그렇게까지 올리지 않고 조금 더 밑쪽에서 플레이하기를 원했더라면 이거는 맨유 입장에서 저는 더 급해질 수 있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1대1 무승부로 끝나죠? 그러면 아쉬운 쪽은 맨유예요. 홈이기 때문에. OT에서 경기니까. 근데 아르테타가 라인을 올렸을 때 이거에 대한 그 굉장히 효율적인 카운터어택 전략이 저는 터나 쪽에서 잘 먹혀졌다고 보고 레시포드 그러니까 터나도 알았을 거예요. 이거 아르테타 무조건 승부 걸 거다. 위쪽으로 올리면서 우리 진영에서 볼 점유하려고 할 거다. 이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처를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레시포드의 마무리가 너무 좋았고
사실 저는 크게 기대하진 않았는데 예. 레시포드가 어쨌든 본인한테 찾아온 찬스를 빠방 해결을 해주니까 결론적으로는 맨유가 독골차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 레시포드 첫 골 장면에서 이제 뒷공간 빠르게 빠져든 다음에 이제 슈팅했던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 전에 보면은 제주스는 바란 상대로 막 등지는 플레이하면서 바란을 엄청 괴롭혀줬거든요. 사실 뭐 제주스가 득점에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 제주스가 이날 폼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레시포드는 마갈량이스를 상대로 1대1로 그 전에 득점 전에 뚫었던 장면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밀려나갔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속도에서는 장점이 있다라는 걸 레시포드가 좀 입증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딱 덕현이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위쪽에 라인을 형성을 해뒀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안고 경기를 했었는데 그 리스크에서 빛날 수 있는 선수는 레시포드니까. 네, 그리고 에릭센과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이 두 명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전진 패스 그리고 패스 자체도 창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두 유닛을 중심으로 카운터 어택을 또 전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수가 할 건 딱 하나 마무리만 해주면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제 레시포드가 너무 잘해줬고 결국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저는 전반적인 전술상에서는, 그러니까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밀리는 타이밍도 있었지만 이런 효율적인 역습이라든지 이 준비했던 전술은 꽤나 잘 먹혀 들어갔었던 어제 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챔피언스리그와 이제 유로파리그가 있는데 이제 맨유는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죠. 네, 소시에다드를 상대하게 되는데 어쨌든 초반에 2연패 박으면서 좀 부진했었던 이러한 흐름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리고 그쵸? 이 4연승 안에 리버풀 아스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터나 감독에게도 그렇고 맨유의 새 이적생들, 기존 자원들 다 봤을 때 이거는 되게 큰 자신감 상승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어쨌든 주전과 로테이션 간 배치를 어떤 식으로 좀 효율적인 그런 배치를 좀 해주느냐가 앞으로 터나 감독이 유럽 대항전 그리고 리그 여기 이제 부수적인 컵 대회들 소화하면서 좀 고민해봐야 될 거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2연패 뒤 4연승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분위기 반전에 네, 성공을 분위기는 했다. 완전히 반전했다. 예.